감사합니다. 예, 아마존 셀러 윤셀이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신 이코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줬지만 저도 처음에 그 쿠팡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신뢰성을 별로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보다가 정말 될까? 나도 될까? 만약에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공식이 있고 나도 되고 다른 사람도 돼야 되기 때문에 재원 가능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도움 받아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시간 넘는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실 건 있습니다. 아마 아마존은 된다, 괜찮다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가셔도 알찬 시간이라 생각이 되시고, 설명한 다음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충분히 받을 테니까 그 부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PPT를 넘겨가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오시네. 계속 오죠? 한 2, 30분까지 보고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딱딱한 강연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성격의 특성상,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해서 두괄식으로 진짜 된다고 하면은 내가 되면 다른 사람도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은 슬라이드도 슬라이드인데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요거는 오늘이 토요일인데 목요일날 밤에 찍었고요. 리스팅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셀리워스 리스팅을 하나 찍었는데 리스팅하는 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실제로 요거에 대한 원가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요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초짜리 영상에. 요걸 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셀리오스 리스팅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리오스 리스팅은 정말 간단한데요. 몇 번만의 클릭으로 가격만 입력하면 바로 리스팅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상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셀리오스 리스팅 대상 제품은 이겁니다. 오뚜기 즉석밥인데요.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12팩을 기준으로 22.31불에 팔고 있고, 현재 이 제품을 파는 셀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22.31불이 최저 가격인데 다른 셀러는 24.95, 17.98, 24.4, 24.95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23불로 가격을 입력을 해서 한번 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팅하는 방법은 셀러 센트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러 센트럴 가서 처음에 카탈로그에 애드 프로덕트 나오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보셨던 이 제품의 타이틀을 일부분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서칭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제품이 지금 보셨던 그 제품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왔죠. 이때 자, 이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거를 셀리오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셀리오스 하는 거는 새로 구매해서 보낸 거니까 중고냐 새 거냐 그 표시를 할 때 여기인데, 여긴 당연히 새 거니까 new라고 표시하고요. sell this product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넘어갔고, 자, 이거는 보유한 재고가 몇 개냐, 일단 100개로 넣었고요. 저는 아까 가격을 23불로 설정을 했고요. 당연히 새 제품이고, 아마존의 풀피먼트 바이 아마존 FBA로 팔겠습니다 할 때는 이걸 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쭉 밑에는 이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팔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 팔 경우는 이걸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더 클릭할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시면 세이브 앤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셀리오스 리스팅이 완료가 됩니다. 끝! 됐습니다. 한 15초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파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리스팅 이렇게 끝났고요. 보시는 김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제품은 쿠팡에서 찾아봤더니 아까 아마존 이 제품이 12개에 22.31불이 파는 셀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12개를 24.9, 17.98 이렇게 팔고 있죠. 근데 이거를 쿠팡에서 살 경우에 12개에 1,950원입니다. 되게 싸죠. 자, 이거 가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아마존에서 판매가는 12개에 22.31불입니다. 1,500원 환율로 하면 33,465원. 근데 쿠팡에서 매입하면은 1,950원.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쿠팡 매입가 대비 아마존 판매가는 306%, 3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차 떼고 포 떼도 기본 30% 이상은 남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아마존으로 발송하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네, 영상 보셨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요 한 1분이 안 되는 영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결국은 질문은 한 가지예요. 수익이 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면은 얼마나, 죄송합니다. 결국은 질문은 한 가지일 거예요. 수익이 나는 것이냐, 이건 수익이 나면 얼마나 수익이 나냐, 나도 가능하냐, 누구나 가능하냐, 요 질문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여드린 요 1분이 안 되는 영상에서는 이틀 전에 리스팅 했지만, 원가 개념도 한 3배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매입가 대비 매출가가 3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원가를 제거를 하면 판매 수수료가 쿠팡 로켓을 인식하시면 되는데, 로켓이 보통 30%에 35% 하거든요. 아마존도 풀필먼트 FBA 방식으로 하시면 그 정도 비슷해요. 카테고리별로 달라도 한 34%에서 35%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운임이 들어가는데, 운임은 국내 택배는 기본 한 3,000원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월 100개에 2,8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외로 보내는 게 미국이 제일 비싼다고 보는데 키로당 한 원화로 9,000원 정도 보거든요. 항공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아까 그 보신 제품이 200g이잖아요. 근데 10개면 2kg잖아요. 그러면 18,000원이죠. 근데 실제로는 18,000원이지만은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운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들이 꽤 많아요. 지자체도 많이 해주고. 그럼 거의 한 50%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가 요소를 9,000원 제거하고 매입가 만 원이죠. 19,000원이죠. 그다음에 아까 판매 수수료 뭐 좀 제거하고 하면은 이것저것 하면 보통 한 25, 최소 25%, 30% 정도는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게 저희가 국내 매입하고 해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분기별로 환급을 받잖아요. 10% 환급받고. 그러면 그것까지 넣으면은 뭐 수익률도 높아지고 거기다 추가로 확대하시면은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번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쿠팡 로켓을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는 저 수출 일만 한 20년을 해왔거든요. 해외 물건 파는 일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능한 한 2시간을 딱딱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익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질문 받고 공감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목차도 썼고 뭐 장표도 써봤는데 요거는 제 얘기입니다. 가입 초기 4개월 실적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가입을 해서 가입 첫 달에는 아마존 가입 처리하는데 한 일주일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60불,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2,500불. 근데 요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까 보셨던 동영상이 셀리워스 리스팅이거든요. 근데 용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이미지 넣고 리스팅한 제품을 클릭 3번만으로 리스팅하는 게 셀리워스예요. 그거를 뭐 어려운 말로 하면 RA 판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모르셔도 되고요. 그거를 셀리워스라고 한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셀리오스 리스팅으로만 해가지고 한 6주가 안 됐을 때 한 2,500불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도 5,000불 팔았는데 이때도 사실 셀리오스로 거의 다 팔았어요. 이때 5,000불 팔았을 때 제가 셀리오스 리스팅을 한 60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60개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별거 아닌 게 60개 리스팅을 할 때 제가 한 100개 정도 리스팅을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먼저 뽑아요. 뽑는 것도 뭐 분석 프로그램이 뭐 대표적으로 헬리움텐이나 정글 스카웃인데 이런 프로그램 안 돌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좋죠. PL 제품하고 브랜드 제품 할 때 그런 거 좋으신데 그냥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200개에서 한 600개 사이 팔리는 제품들을 베스트셀러 카테고리에 긁어내요. 그것들을 한 10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리스팅을 하는데 리스팅을 한 다음에 하루에 보통 한 20개 정도 하는데 2시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목요일날 리스팅을 하고 금요일날 쿠팡에서 주문해서 토요일날 짐 싸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게 4주 했더니 10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내니까 저는 100개 했더니 팔리는 게 한 60개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팔린 건 한 70개 됐고, 그 중에서 한 3개 팔린 게 한 절반 좀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초기 매출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저거를 제가 팔았을 때, 옆에서 저보고도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팔면 안 되지 않냐, 뭐, 얘기가 많으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고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파는 상회인데 돈이 빨리 들어와야 돈이 회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오고 계속 교육만 듣고 실행을 안 하고 있으면은 교육도 중요해요. 근데 실행을 안 하고 돈이 회전이 안 되면은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3개월에는 돈이 회전이 되고 수익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도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차에도 셀리오스로 일단 5,000불을 팔았고요. 4개월 차에는 12,500불을 팔았는데 요거는 셀리오스가 한 7,000불 정도 팔았고 이때는 브랜드 제품을 제가 판매를 개시해서 그게 한 5,000불 들어가서 12,500불을 팔았습니다. 요게 원화로 하면 한 1,6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꽤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수 사례로 온라인 판매 우수 사례로 최우수상으로 뽑혀가지고 책에다 나왔고요. 그 책자를 입구에다 아까 3부 정도 배치해 놨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물론 그 다음에는 12,500불을 판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이때부터는 10,000불을 넘어가면은 곱하기 2로 가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아마존 계정으로 그 정도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10,000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매입을 할까? 광고비를 높일까에 대한 의사결정만 있으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의지의 문제로만 바뀌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3,000불 넘어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3,000불을 넘어가기가 제일 힘든데 3,000불을 넘어가면 이제 흐름을 타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를 저는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얘기하는 게 교육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실행을 꼭 하신 다음에 가능한 한 어떤 방법이든 실행하고 3개월 안에 3,000불을 무조건 넘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안 넘어가면 본인도 지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져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아마존 셀링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걸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아마존 판매하시려면 아마존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할 제품을 조사하신 다음에 리스팅 하셔야 되는 거고, 리스팅은 아까 서두에 보여줬던 동영상처럼 셀리어스 리스팅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등록해서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 나름대로 저도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교육도 계속 듣고 있고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아마존 셀링하면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시장 조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조사랑 선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많이 나왔던 내용들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소싱을 해서 배로 태워서 미국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시장 조사와 선적 제일 많은 내용 같은데, 어떤 일이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은 뭐 다 좋은 경험들 많으시겠지만 쉽게 하셔야 돼요. 쉽게 해서 단기간에 3개월 내에 돈이 돌아야지 일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소싱하는 것도 좋고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가능한 한 본인이 잘 아는 범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마트 가서 사셔라, 다이소 가서 사셔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마트 가서 사서 보내고 다이소 가서 사서 보내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거고, 리스팅하는 것도 리스팅하는 건 좀 손이 좀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하루 정도, 초보자분들은 하루 정도 걸리실 것 같고, 선적은 뭐 어려운 말 많고 뭐 삼각무역이니 직송이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냥 우체국 가서 EMS로 보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굳이 또 운송사 찾으신다고 하면 좋은 운송사들 많으니까 뭐 삼성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송사, DHL도 있고, DHL도 할인하시면은 뭐 꽤 많이 할인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쉽게 시작해서 3개월 안에 3,000불을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요. 그 얘기가 제일 큰 화두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브랜드 등록은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거를 배우든 어떤 거를 하시든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 항상 학습을 하고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본인이 저기서 뭘 꺼낼 수 있을지를, 어떤 걸 실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꽤 많아요. 지금 한 30페이지 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지금 다 할까 좀 고민인데, 가능한 한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좀 꾸려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단에는 그 다른 분들 강의도 들어보고 했더니 뭐 원가 계산하고 가입하고 브랜드 등록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가 있고, 서점 가서 한 2만 원짜리 책 한 권 사보시면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소통하고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등록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브랜드를 등록을 했고,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브랜드는 3개고요. 일본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국내 특허청에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총 5개입니다. 네. 해외 거가 4개, 국내 거 하나. 순수하게 유통 브랜드고요. 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마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 방식이 이제 브랜드 제품 파는 PL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브랜드를 등록을 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리스팅을 하시면 바로 상세 페이지를 쭉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지 작업하신 거,
끊임없이 내려가는 상세 페이지 만들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데 아마존은 그렇지가 않아요. 브랜드가 등록이 돼야, 정확히 말하면 브랜드 신청이 돼야 그 신청한 번호를 따서 아마존에 입력을 해야 상세 페이지나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상세 페이지나 동영상을 A+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브랜드 출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브랜드 출원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떤 브랜드로 할지 브랜드 명 정하시고 카테고리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검색해서 미국 브랜드 출원해주는 사무실 찾아가시면 되고, 요즘은 그렇게 딱 하시면 되지, 앞에 보여드렸던 뭐 IP 엑셀레이터, 뭐 USPTO 검색 이런 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지금 USPTO에서 브랜드 유사한 거 검색은 다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쉬워요.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제품군을 정하시고 그 제품군을 아마존에서 시장성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출원해줄 미국 변호사, 미국 브랜드 출원하는 변호사 검색해서 하시면 돼요. 유명한 국내 싼 데도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브랜드가 없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리오스로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쿠팡처럼 로켓 방식으로 판매하는 게 FBA고, 그 다음에 셀러가 직접 주문받으면 나가는 게 FBM 방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FBA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게 FBA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저는 두 가지 다 쓰고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하시면 FBA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어떤 걸 학습하든 간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만 집어내시면 되는데, FBA로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판매할 제품을 정한 다음에 매입을 하시고 그 제품을 준비하신 다음에 국내 항공이든 해상이든 보내주는 운송사 정해서 그쪽 국내 창고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입고돼 가지고 미국 아마존에 입고한 다음에 판매되는 거는 그냥 아마존에다가 선적 계획만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게시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해야 될 투두리스트는 그 아마존 주소 써서 국내 운송사에 발송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길어요. 또 뭐 해상 운송이 어떻고 미국에 통관할 때 애뉴얼 본드가 어떻고 금액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긴데, 해야 될 거는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FBM 방식도 저는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미국 쪽은 FBM 하시려면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고요. 일본은 지금 FBM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차이점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말고도 저 말고도 아마존 판매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뭐 과거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아마존 판매 해보시는 분들하고 쿠팡이나 국내 온라인 판매 해보시는 분들하고 그 미국 쪽 판매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쿠팡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보던 그런 제품을 딱 샀을 때 거의 가격만 보고 사거든요. 그럼 가격 위주로 구매를 한 다음에 만족스러워 그러면은 그 셀러나 그 쿠팡의 스토어를 클릭해서 거기 들어가서 재구매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시 쿠팡 검색창에 가격 넣어서 제품 넣어서 검색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 판매했던 셀러를 찾아가진 않아요. 근데 아마존 특성은 제품이 만족스러우면은 그 판매한 셀러의 스토어를 방문해서 그거를 즐겨찾기 한 다음에 그 스토어의 제품을 쭉 보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존만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냐면은, 일단 이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제 아마존에 판매를 할 때는
아마존에서 제 스토어에 들어와서 구매한 사람들의 이력이 있고, 스토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검색창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이력이 있는데, 근데 그 검색창만 보고 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아마존에는 셀러가 보는 페이지를 셀러 센트럴이라고 하는데, 셀러 센트럴에 판매 분석 데이터가 또 따로 모여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내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광고를 띄워가지고 클릭하는 광고를 CPC 광고라고 하죠. 이건 국내도 다 쓰는 방식인데, CPC 광고를 해서 A라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한테 30일 이내로 동영상을 다시 띄워줘서 재구매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흔하게 뭐 쿠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또 뒤에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국내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국내보다는 좀 약간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고, 내가 마케팅으로 재구매를 유도할 때 좀 더 수월한 장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라도 아마존은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 외부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로 아는데,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이걸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마존을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통계는 없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10명 정도가 만약에 아마존을 가입을 신청을 하시면, 가입을 하다가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이 한 3명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7명 중에 가입을 7명이 다 하시면은 실제로 리스팅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한 2분 되시고요. 5명 중에서 5명이 다 리스팅을 하시면은 리스팅할 때 이미지 작업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올리시는 분이 한 2분 계시고, 실제 이미지 작업하고 리스팅하고 세팅까지 끝내시는 분은 한 3분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상 그냥 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뭐 막연한 기대감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부담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끝까지 리스팅해서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실행을 하시다 보면은 또 어떤 걸 느끼냐면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거는 이게 플랫폼의 사용 방법에 대한 공부도 있지만은, 아마존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운영할 때 자금을 어떻게 회전시켜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그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을 보낼 때 내가 실행은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요즘 뭐 관세에 대한 논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뉴스도 좀 관심 있게 봐두시고, 그렇게 학습을 계속 안 하시면은 또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게, 판매가 늘어나는데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달에 만약에 1,000불 팔고, 두 번째 달에 2,500불 팔고, 세 번째 달에 뭐 3,000, 5,000불 팔았다고 하면은 대부분 세 번째 달에 주저앉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없다라는 말 꽤 하세요. 이거는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쿠팡을 하든 국내 플랫폼을 하든 다른 장사를 하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쿠팡 같은 경우도 로켓 그로스를 판매하시면은 당월에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하신 거를 쿠팡이 이걸 말에 입금을 한 번에 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월말 정산은. 물론 주 단위 정산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자금의 회전일이 외상 매출금이, 죄송합니다만 좀 회계용어를 쓰면은 매출이 나오면 외상 매출금인데, 이게 내 돈으로 인마이펙 횟수로 오는데 2달이 걸리는 거예요, 최대. 그럼 2달 동안은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자금이 투입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더 많은 돈을 수출하면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아니죠. 초기에 외상 매출금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이번 달에 1,000불 팔고 다음 달에 3,000불 팔았으니까 내가 4,000불을 벌었어라고 하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계산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달에 매입을 하시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매입을 중단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쿠팡도 그렇고 다른 플랫폼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꼭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질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초기 자금이 얼마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초기 자본이 얼마 필요한지는 본인만 알아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매출 금액을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매출에 들어가는 매입 원가는 거의 정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운송 원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매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 설정을 안 하시고 돈이 얼마 듭니까만 얘기하시면은 얘기가 헛바퀴 돌게 되는 거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목표 매출 설정하신 다음에 자금 흐름 계획을 꼭 수립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은 꽤 고민하시다가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리스팅을 중단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 좀 팔리게 되면 그 제품에 너무 자기의 영혼을 쏟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주위에서 많이 실망한 게 뭐냐면은 어떤 제품 잘 팔려요라고 하시는데 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평균 수익률이란 건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테고리 안에서 월 한 200개에서 500개 사이 팔리는 제품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중에 경쟁이 덜한 거를 유사하게 리스팅해서 판매를 하면은 그거 가격만 차이가 나지 않으면 크게 광고 안 태워도 하루에 2-3개씩 나가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흐름은 있다고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그 모수를 늘리자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할 때 타자면 10번 나가면 3번 치잖아요. 근데 야구는 10번 나가서 3번 치면은 잘하는 건데 장사도 그러면은 내가 10개 리스팅 할 거 100개 리스팅 하면 30개가 팔린다고요. 근데 리스팅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꼭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서 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저는 좀 선호하지 않고 그렇게 찾을 자신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리스팅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제품이 리스팅해서 판매를 개시했을 때 이렇게 빵이었다가 갑자기 10개 팔리진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2개, 3개 하다가 5개 팔리다가 5개가 쭉 한 일주일, 2주일 팔리다가 갑자기 8개가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12개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계단식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보통은 2-3개 팔리다가 5개에서 7개 팔리다가 12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다가 10개 넘어가면은 거기서 거의 정체가 돼요. 그때는 광고를 더 태우든지 리스팅을 개선하든지 변화가 없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추가로 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더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광고를 하다가 중독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대부분은 광고를 저는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이 부분이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주요 화두인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 아마존 얘기 되게 많은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라는 부분이죠. 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금 회전 계획 수립 후에 꼭 하시라. 작은 회전 계획이 없으면은 내가 언제 수익을 내서 내 통장에 꽂힐지에 대한 계획성이 없으면 중도의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놓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뭐 어려운 말로는 캐시플로우라고 하지만은 예를 든 거예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초보자분들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 가정으로 1월 달에 아마존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1월 달에는 뭐 셀리오스든 어떻게 해가지고 한 1000불을 팔았다. 1월 달에는 매출이 빵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2월 달에는 한 2,500불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2,500불을 파는데 보통 못해도 자금이 한 40%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는 운임을 다 포함해서 좀 그 정도는 들지 않을까 초보자분들 보시는데 그러면은 전월에 한 1,000불 정도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2,500불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 3,800불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2월 달에 또 1,500불 들어가요. 그러면은 1월 달에는 매출이 빵인데 돈이 들어가고 2월 달에는 매출이 2,500불인데도 1,500불 들어가면은 대비하면 2달 동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2월 달에 판매된 돈이 3월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금에 대한 회전을 계획을 안 세우시면은 3개월째 되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말들을 하시죠. 아마존 팔아도 돈이 안 돼. 이거 정말 돈 되는 거야? 왜 나는 매출을 늘렸는데 내 통장은 빵이지? 왜 적자지? 이런 말씀 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자금 계획을 수립을 안 하셔서 그렇고 이 부분은 꼭 한 2달 정도는 외상 매출금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시고 한 3개월 정도 자금을 예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결국은 본인의 목표 매출을 설정을 하시는 거고 목표 매출을 설정하시려면 본인이 가용한 자금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가용한 자금을 확인하면 그거에 대해서 목표 매출을 설정하고 그거를 한 2달을 버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의 자금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 하시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온라인에서 수강했던 아마존 강의를 그냥 적었어요. 이 강의가 뭐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고 여기 다 쓴 건 아닙니다. 그냥 강의 플랫폼에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건데 여기에 쓰지 않았던 강의 중에는 아마존 코리아에서 하는 강의들도 있죠. 아마존 코리아에서 그 초기 진입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많이 있고 또 우수셀러들 대상 강의도 또 있어요. 10,000불인가 15,000불 이상 팔면은 따로 우수셀러들 카톡방 개설하고 광고랑 강의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재팬 쪽에서도 일정한 매출이 넘어가면 아마존 재팬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해줘요. 그거는 100% 일본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국내에서는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걸 재밌게 들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는 계속 하십시오라는 거고요.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본인이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고 하시면은 학습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론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플로우가 이렇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마존 판매하시려면 가입하셔야 되고요. 가입한 다음에 리스팅하고 선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하시는 거는 뭐 유튜브에도 많고 가입하시려면 본인 혼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요 세미나 하기 전에 전자책으로 제가 만들어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들 일단 배부 드렸는데 그런 서류들 준비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리스팅하시고 선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런 말씀은 좀 건방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이 가르쳐주는 거를 나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실행을 좀 많이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전 질문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한 400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질문을. 그래서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입점, 그 다음에 배송, 리스팅, 그 다음에 정말 팔리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돈이 되나요? 이런 것들인데 이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이 꽤 많았는데 이 질문들을 좀 답변을 드리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추가로 질문 있으신 거는 여기서 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제가 전자책 풀어드린 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진짜 이거는 가입은 좀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하나 있어야 되고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은 본인 확인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결제 금액을 받으시려면 일반 국내 은행 통장으로 못 받으시니까 아마존이 해외에서 송금할 은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국내에 송금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 하면 피지사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 하셔야 될 거는 핑퐁 같은 좋은 그 해외 아마존 지불을 받아주는 거기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서 핑퐁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는 은행 계좌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좌번호 넣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네. 가입하시면 되고 보통 입점 가입 처리하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이건 거의 매뉴얼화 된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도와드릴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조사 그 소싱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싱은 구매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똑똑한 셀러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싱한 제품은 다 팔릴 거다. 전부 다 홈런이다. 전부 다 하루에 막 20개, 30개 팔린다. 라는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거는 거의 모든 셀러가 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제대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스팅에서 올리기 전에 이건 대충 몇 개 팔린다라고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라는 건 있는데 무조건 잘 팔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반어적인데 내가 리스팅한 거 10개 중에 3개는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팔리고 나머지 한 7개 중에는 5개도 안 팔리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조사하는 방법은 뭐 국내에서 그냥 일반 오프라인 매장 가서 다이소나 마트 가란 말도 들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보셔야 되잖아요. 판매가 잘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어려운 말로 풀면은 정글 스카웃이나 헬리움텍 유료 결제하시고 데이터를 돌려서 리치 마켓을 파악을 하셔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아마존의 유사 키워드 검색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듣다가 숨 넘어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구글에다가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치세요. 이거 아마존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거기서 원하시는 관심 있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첫 번째 페이지 말고 한 52에서 100위권 넘어가는 그런 쪽의 카테고리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정도에서 괜찮은 제품들을 뽑아가지고 그 유사하게 리스팅을 하세요. 그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팅을 하시면은 초기에 게시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장 조사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정리한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는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초기에 셀리워스 리스팅을 한 100개 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리스팅을 할 때 시간은 많이 안 걸렸는데 그 정도 한 100개 정도 셀리워스 리스팅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데이터가 쌓여요. 카테고리별로. 어떤 제품들은 셀리오스 하니까 하루에 2개 나간다. 어떤 거는 5개 나간다. 내가 셀리오스 할 때 셀러가 뭐 몇 명 이상 있는 거는 잘 팔리고 몇 명 이하 있는 건 안 팔린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이려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리스팅 해보시고 판매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다 하루에 100개 팔릴 거야 라고 가정하시면 본인의 데이터가 없어요. 본인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보시고 제품을 확인하신 거를 권유드리고 본인이 리스팅을 많이 하시고 반복하시면서 본인만의 데이터를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정글 스카웃, 헬리움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활용하실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 활용도 적극 권유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처음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 지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시작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싱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소싱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은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인지는 꼭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햇반이면 쿡투 라이스라고 영어로 쓰는데 아니면 한국어로도 쓰긴 하는데 그냥 쿡투 라이스 하면 꽤 큰 키워드가 돼요. 그럼 너무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초기에는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위 검색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를 본인이 한 3개 정도는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국내 온라인 마켓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큰 키워드랑 그 작은 키워드를 뽑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데다가 뭐 제품을 검색했을 때 유사 검색어 나오잖아요. 거기서 검색어가 3만 넘어가고 2만 넘어가는 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는 경쟁이 심하고 한 5천이나 1만 정도 되면 경쟁이 덜 하거든요. 그런 거는 광고비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존에서 소싱을 하실 때도 그런 키워드 중에 검색량이 좀 약한 것들을 뽑아주시면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아마존에서 제품을 검색을 하시면은 밑에 제품 검색 숫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검색 숫자를 보시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소음이 나는 것 같아서 키보드를 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면 안 되는 상품이나 카테고리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문을 주셨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 파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한국이나 미국 똑같이 규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용품들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저희가 그 팔면 안 되는 상품이나 카테고리를 미리 학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팔면 안 되는 제품을 리스팅 하시면 리스팅에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 제품은 금지가 돼 있다. 때문에 거기서 바로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팅을 개시하시면서 거기서 걸러지는지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카테고리가 하기가 좋을까요? 요거는 뭐 다 괜찮은데 요즘 많이 팔리는 거는 한국 식품, 뭐 화장품은 워낙 유명하고 한국 식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많고 그 다음에 글쎄요 이거는 좀 추상적이어서 저는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찾는 것보다 본인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서 관심 있는 제품을 뽑으시는 게 더 좋다고 제안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시장을 조사하고 정리할 때 어떤 게 핵심인지를 본인이 찝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봐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배송비가 비싸지 않나요? 배송비가 국내 택배보다는 비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로 보내면은 보통 많이 쓰는 말이 이제 항공으로 보내시면 특송이라고 하시는데 키로당 한 9,000원에서 10,000원 할인하기 전에는 한 15,000원까지 하는데 그거 보통 한 저는 9,0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상으로 보내시면은 뭐 편차는 있지만은 키로당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요. 해상으로 보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마존에 보내는 물건은
그 박스별 중량이 50파운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일 무거운 박스가 50파운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5kg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체국에 가시면 박스를 팔아요. 우체국 박스를. 그 중에 한 5박스가 꽤 큰 건데 5박스에 꽉 채워서 중량물을 넣으면 한 25kg가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아마존이 제한하는 중량이에요. 22.5kg. 22.5kg 보내면은 한 20만 원 정도 운임이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판매를 하시게 되면 부피가 작은 걸 또 보내시겠지만은 한 박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점점 양을 늘려가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실제로 운임이 뭐 10kg를 보낸다고 하면은 200g짜리 제품이 50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운송비로 나눠보면은 실제로 뭐 개당 한 5,000원이나 4,000원 꼴 나오는 거잖아요. 운임 지원 전에. 그러면은 그 5,000원이나 4,000원을 냈다고 했을 때 국내 택배를 보내도 기본 2,900원인데 그게 과연 비싸긴 비싸지만은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비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송비 절감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진짜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가능한 한 그 발송 횟수를 줄이려고 해요. 저는. 그 초기에는 그 진입 초기랑 좀 판매가 안정화된 이후로 달라지는데 진입 초기에는 제가 권유하는 방식이 다양한 제품을 리스팅해서 빨리 보내시고 잘 판매되는 제품을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라인 수가 많으니까 보내는 양도 좀 많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부담을 안고 가시는데 또 이제 진입 초기에는 제품 찾고 보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보냈어요. 그렇게 건수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수출 신고하고 넘어가는 건수가 있으니까 좀 비용 단가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판매가 일정량 내가 다음 달에는 몇 개 정도 판매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보통 한 3개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배송 건수를 줄여요. 매주 보내던 거를 한 달에 2번 정도 줄이죠. 루틴하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건수에 대한 요금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배송 건수는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저희가 비행기로 처음에는 많이 보내고 적응이 되면 배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배로 보내시면은 그 운송사에서 보통 해상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데 어려운 무역 용어를 막 얘기를 해요. 수출 신고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한데 요금이 어떻습니까? 네, 라고 운송사에서 해상 운송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실제로 미국에 수입될 때 또 수입 통관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운송사들은 뭐 통관할 때 수입 기본 부두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떻고요. 뭐 인랜드 할 때 또 어떤 비용이 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길게 하시는 운송사는 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총량으로요 10kg 보내시면 얼마예요?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갖다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세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말들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거 공부하다가 떼놓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냥 미국에 뭐 가장 많이 가는 게 롱비치 LA 쪽인데 LA 부두까지 갈 때 킬로당 얼마입니다. 관세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운송사가 많거든요. 그쪽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제일 명확하고 그게 양이 늘어나면은 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를 줄이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게 아예 대량으로 좀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낼 때 몇십 박스씩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한 일부 셀러들은 아예 LA에서 그 롱비치에 들어간 다음에 LA 쪽에 저희가 계약한 미국의 창고가 있어요. 그쪽으로 한 번에 다 50박스, 100박스씩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FBA 재고 떨어지면은 저희가 입고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물론 중국에서 소싱한 것도 저희가
중국에서 소싱해서 미국 보낼 때도 저희는 그냥 서류 처리만 해주고 보내고 있는데, 절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출은 그 선적을 하면 선적 건수가 나오거든요. 한 건으로 선적하면 뭐 전문 용어에 죄송하지만 선적했다는 증거가 BL이 한 건이 나오는 거고, 인보이스 한 건, 패킹리스트 한 건이 나오는데, 이게 두 건이 되면 또 수수료가 또 붙어요. 그래서 건수를 좀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절감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얘기해 주신 운송사를 쓰세요가 제일 본인의 한테 절감하기도 편하고 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관료가 많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분은 아마 아마존의 보관료를 얘기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마존의 물건을 팔았을 때 아마존의 보관료가 얼마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관료가 나오죠, 당연히. 나 대신 팔아주니까. 근데 이게 보관료가 어렵게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그 아마존의 성수기 쇼핑 시즌의 보관료가 훨씬 비싸고요. 10월에서 12월 같은 때. 그 다음에 비수기는 보관료가 싸요. 이게 기본 개념인데, 그거를 그래서 보통은 셀러들이 처음에 아마존 할 때 아마 그 구글에 치시면 FBA 컬큘레이터라고 아마존 수수료 계산해주는, 그래서 보통 구글에 검색하시면 FBA 컬큘레이터라고 아마존 수수료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뿌려주는 앱인데, 거기다가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제품의 아신이라고 하죠. 제품 코드를 넣으면은 그 제품의 아마존 수수료를 보여주는 어플이 있어요. 아마존 계산기라고, FBA 계산기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보시면 수수료가 어떻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이해하시는 것도 좋죠. 공부가 되죠. 근데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쿠팡도 풀필먼트 로켓으로 할 때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내잖아요. 아마존도 한 30% 초반 정도 수수료 되니까 그 개념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송료, 보관료가 많으냐 적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정도 보관료는 나 대신 팔아주니까 거기다 지불하고 있다에 대한 이해면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초기에 본인이 리스팅 하기 전에 소싱 단계에서 원가를 계산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고 매출이 과연 나올까요? 요거는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네네네. 그 매출이 나올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매출이 나올까요는 솔직히 제가 답변 못 드려요.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입하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리스팅 하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 많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나와서 뭐 죄송하지만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저한테는 부업이에요. 왜냐면 투입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시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얼마가 벌릴지를 논하는 것보다 본인이 고정적으로 시간을 설정을 해서 하시기를 저희가 먼저 권유를 드려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주 2회 한 4시간 정도는 이걸 하겠다라는 본인만의 일단 생활의 시간을 세팅을 해 두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런 매출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 제품을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딱 요건데, 질문이 어떤 내용일까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기성품, 뭐 제가 말한 것처럼 마트나 이런 데서 내가 매입을 해서 아마존에 보내면은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라 추측을 해요. 근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유통인데? 유통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유통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기 있는 책상을 사서 뭐 어떤 특정 브랜드 제품을 사서 도매나 소매로 파는 걸 다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추측하신 거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A라는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데 A라는 브랜드가 미국의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자사 브랜드를 팔고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똑같이 팔아도 괜찮겠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제될 건 없어요. 단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게 있는 게 아까 셀류어스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셀류어스로 파실 때는 그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을 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안 돼.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모조품을 갖다가 팔거나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범위인데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거랑 연관된 게 브랜드랑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 주변에도 퇴직하시고 그 아마존 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오시면은 브랜드 얘기를 하시는데 유통 브랜드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꼭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유통하시는 분들도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는 참고로 제조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유통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유통하는 나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 책상을 갖다 팔아도 물론 저기 고유의 제조사의 브랜드가 있지만 그 브랜드를 숨기지 않고 내가 파는데 나라는 유통 브랜드로 판다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 질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가품을 팔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많더라고요. 식품을 파는데 인증을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이것도 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근데 이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또 안 되고, 그, 유튜브 저희 올린 거, 아까 보신 영상 밑에도 댓글에도 질문이 있었어요. 야, 규제 피하고 그냥 보내면은 편법으로 파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긴 버전으로 할까요? 짧은 버전으로 할까요? 짧은 버전? 예. 우선은 식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시려면은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그 식품 인증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신데 미국 통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통관을 하실 때 통관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각 국가마다 통관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약식 통관이 있고 정식 통관이 있고 쿼터 통관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대량으로 내가 물건을 몇십 박스 보내서 통관을 하시려면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식 인증이라는 게 따라주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정식 인증 미국의 아마존의 물건을 팔 때 식품인데 인증을 뭐뭐 받아야 되냐면은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크게는 이제 많이 알려진 건데 FDA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FDA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FSVR이라는 걸 또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FR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던스 넘버라는 거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러면 내가 이걸 팔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솔직히 돈이 좀 들어요. 인증받는데. FSVR만 해도 한 350불 달라고 하는 업체들도 꽤 많고, 근데 내가 만약에 꼭 식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비용으로 하지는 마시고 지원 사업이 꽤 많아요. 그 구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인증 비용은 국내 인증업체나 해외 인증업체에 내는데 국내 인증대행업체에 내가 돈을 낼 때 돈이 꽤 나가니까 그거를 정부가 인증 지원 사업을 꽤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구글에 금방 그런 거를 신청하셔서 인증을 받으시고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에 그 리스팅을 하시잖아요. 나온 김에. 리스팅을 하실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아마존이 또 식품에 대한 몇 가지 리스팅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거 안 넣으면은 걸러지니까 어차피 체크는 하게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뉴트리션, 그 다음에 인그리디언트 두 가지인데 성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양소에 대한 거를 영문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서플라이어랑 같이 그런 거를 꼭 준수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거를 준수하시고 대량으로 파신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정식 통관이나 이렇게 대량 운송을 하지 않을 때 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국 제품들이 워낙 해외에서 많이 팔리니까
식품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정부에서 인증 지원 사업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인증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저 같은 유통업체들도 인증 지원 사업에서 유통을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제조사한테 좀 약간 협조가 필요해요. 제조사의 서류가 좀 필요한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 가능합니다. 상표 브랜드 등록을 해야 할까요? 뭐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브랜드 등록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팅할 때 일단 쓸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셀러가 보는 그 데이터 안에서 판매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은 제품 하나하나의 구매 전환율까지 다 나와요. 제품의 노출수, 클릭수, 구매 전환율, 영어로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는데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아, 내 제품 중에 잘 팔리는 건 이거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제품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10개 리스팅을 했어요. 2주일 돌렸는데 구매 전환율이 제일 높은 게 있다. 그럼 그것만 광고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상표권은 이제 저희가 상표권은 출원과 등록이 나눠지는데, 출원만 해도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등록까지는 보통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원만 하셔도 그 절차를 이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을 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기타 질문인데 꽤 많아가지고, 질문이 더 많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꼭 내야 하나? 이건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는 과세자가 이제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있는데 일반 과세자를 꼭 내시라고 권유 드리고요. 그 이유는 판매하신 다음에 국내 매입분에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10% 환급되니까 일반 과세자로 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무조건 사입을 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매입을 하셔야 매출을 하시니까 좋고, 그 다음에 좀 저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꼭 내가 물류를 손을 대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의 차이고, 뭐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로 하면은 중국에서 매입해서 미국으로 선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매입해서 일본으로 떨어뜨려서 파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대량 발주를 국내 외주처에 할 경우에는 거기서 아예 아마존 바코드까지 다 붙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보통 초기 진입에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 초기 매입을 하실 때는 본인이 제품 보고 바코드 붙이고 보내세요. 그러면은 제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나 같으면 살 거다 안 살 거다 감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라인업을 빨리빨리 늘리실 때는 본인이 매입해서 보고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못해도 진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거는 진짜 요즘 너무 깜짝 놀라는데, 기본적으로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 있고, 구글 번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셀 이코치님도 그때 챗GPT로 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 AI에서도 번역 기능이 너무 괜찮아서 뭐 영어 못해도 진짜 가능하고요.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는 앞에 설명드렸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나요? 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가입만이라도 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경쟁자 중에 50%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 투자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투입되는 거는 시간인데, 시간과 자본인데, 시간 투자를 초기에 얼마나 해야 할까요? 요거는 제 기준에는 그 하루에 4시간, 주 2회 정도, 8시간 정도 세팅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온전히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저는 설정을 하고요. 물론 제가 앞에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는 시간은 별도로 하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주 2회 4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계속 쿠팡이나 국내 플랫폼 비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내 플랫폼은 가입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계속 로그인해서 보게 돼요. 이게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 계속 몇 개 나가는지 쳐다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 봐요. 볼 건 없는데 저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막 그 쿠팡은
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녁에 한 7시 넘어가면 당신의 광고비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광고비 늘리세요 막 오거든요. 막 광고비를 내가 지금 3만 원 했는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막 고민해요. 근데 아마존은 안 그래요. 일단은 정신 건강에 좀 유용한데 저는 정말 이 부분 때 추천드리는데 시간 투자를 주 2회 4시간씩 8시간만 하시고 주로 이제 뭘 하시냐면은 리스팅 하시고 그 다음에 팔린 거 재고 확인하는 거 저는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마케팅 어려운 말 빼고 광고에 대한 효율성이나 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그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인지 노출수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임프레션이 얼마인지 광고 대비 수익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A 코스가 얼마냐 이런 데이터들을 제 나름대로 엑셀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주 2회 하는데 왜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당연히 본인은 기대 수준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업으로서의 의미도 없고 실제로 아마존은 내가 시스템에 어떤 거를 입력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요. 반영되는데 최소 30분에서 어떨 때는 반나절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한 주 2회 정도가 저는 여러모로 유용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것도 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한 질문인데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는 부가세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하는 소득세 신고, 뭐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직장에 만약에 아마존에서 수익이 넘어가면은 건강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좀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아마존 하면서 뭐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금은 그냥 쉽게 하시면 되고 보통 아마존에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을 판매하시면은 아마존의 레포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한 달간 판매한 그 판매 세일즈 레코드가 나와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분기별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한 장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소병자로 내주세요 하면 그걸 그냥 내요. 그게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저는 그래서 세금 신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저 주변에 이제 의뢰를 했다가 그 세무사분한테 그 아마존의 레포트를 설명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2달 썼다가 제가 이건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훌륭하신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제 데이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법인사업체다 보니까 이제 복식북이라는 걸 하거든요. 차변, 대변, 어려운 말인데, 그게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장부를 쓰는 기장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만 보고,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로 매입이나 이런 거 다 결제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장부에 기재가 돼요. 홈택스에 보셔도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 데이터 끌고 와서 장부 뿌리기 하면은, 비용은 다 기재가 되고, 아마존이나 이런 해외 플랫폼에서 나온 매출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기로 데이터 근거를 세이브한 다음에 넣고 쿠팡 같은 경우도 요즘 프로그램이 좋아서 쿠팡 매출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거로 다 기재를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써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가능한 한 이 부분은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면 좀 본인이 피곤하시니까 요즘은 또 아마존 세무신고 대행해 주시는 세무사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써도 분기 매출 신고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세금 처리를 쉽게 하시려면은 가능한 한 회사 카드를 만드셔서 매입 처리를 하셔라. 그러면은 장부 기재를 따로 하실 거 없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다 신고가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세미나 관련돼서 얘기 다 나눴고 그다음에 사전 Q&A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질문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어떤 거요? 전자제품. 전자제품 인증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 뭐 CE 인증이나 인증이 많으시고, 그거는, 예, 인증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지는, 그게 요즘은 인증 지원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저 아까도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저희도 지금 인증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그 서류 지금 보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검색창에다가 해외 규격 인증 지원이라고 치시면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증 지원 사업 꽤 많거든요. 거기다가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고 지원 내용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통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US 달러로 800불, 쉽게 말씀드릴게요. US 달러로 800불까지 들어가실 때는 그런 게 부가적으로 필요하지가 않고요. 네. 그냥 보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렇고요. 일본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일본은 19,990엔이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면은 관세 있고 소비세 있고 지방세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 따로 라벨을 붙이거나 뭐 이런 규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걸 스터디하고 조사하실 때는 해당 국가의 그 세관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나와요. 네. 모르시면은 그거는 코트라에 무역협회나 코트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마이크. 소명을 하라는 얘기는 없나요? 거기 아마존에서? 브랜드 소명을 하라는 얘기는 우선은, 리스팅을 하실 때 브랜드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내가 리스팅하는 제품이 브랜드가 출원이 되어 있으면 그 출원되어 있는 브랜드를 입력해야 되는 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보통은 저희가 셀리오스를 하시다가 브랜드 소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냥 판매하시는 제품의 상하 좌우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소명은 끝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여기 마이크 같이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라이브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네네, 네, 말씀하시죠. 어느 분이 그 화장품과 한국 걸 거기 아마존에 팔다가 네. 일정 정지를 먹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글쎄 어떤 내용으로 정지를 먹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보통은 기본 인증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파실 때는 기본 인증이 필요하고 그 제품별로 인증이 필요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민감한 것 중 순서대로 얘기하면 어린이 제품 사전 질문 중에 있었는데 어린이 제품, 그다음 화장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옆에 봤을 때는 인증도 인증인데 보통은 글쎄요 그 고객들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존에서 판매 정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제품을 팔고 있는데 셀리오스가 됐든 자사 브랜드가 됐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일단은 판매 정지를 때립니다. 모든 셀러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요거는 제가 조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냥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3%를 초과하는 숫자가 아닌 이상은 리스팅 정지를 안 하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만약에 고객의 그런 불만이 왔는데 100개 중에 3개다. 그러면 3%잖아. 리스팅을 일단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초기에 등록을 했는데 판매가 빵이에요. 판매가 빵인데 누가 한 명이 딱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자마자 클레임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거의 100% 리스팅 정지합니다. 그래 놓고 소명하라고 해요. 일단은 우선 정지해 놓고 소명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명 기간은 보통 한 2주, 길면 한 달 정도 주는데 거기에 소명을 하시면 해결이 되고
대부분 가품이냐 진품이냐 똑같은 제품이냐 틀리냐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품의 양면 사진들을 제출해서 소명하는 거고 결국은 동일한 제품이냐에 대한 거고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슈는 글쎄요 저는 그거는 크게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케바케입니다 진짜. 근데 리스팅을 해놓고 주문을 받고 나서 물건을 보냅니까? 아니면 리스팅하면서 물건을 저기 FBA로 그 아마존에 보내야 되나요? 그 FBA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그 FBA 아마존 창고에 재고가 없으면 리스팅이 불가능합니다. 네, 우선은 재고를 넣으시고 리스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재고를 아마존에 발송을 하시면은 아마존의 그 단계 중에 선적 생성 단계거든요. 내가 아마존에 발송하기 위해서 포장 박스를 다 편성을 하고 아마존에 라벨을 붙여서 박스를 그 회사 운송이든 비행기 운송이든 업체에 보내잖아요. 그럼 운송 트레이스 번호가 뜨잖아요. 그거를 아마존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재고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원칙상으로는 아마존에 입고가 된 다음부터가 됩니다. 그러면 FBA로 초기에 하는 건 없어요? 그게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FBM으로 하시려면은 본인이 한 가지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세팅한 운송사가 주문을 받으면은 그 단시간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확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FBM 할 때 저는 이제 LA 쪽에다가 창고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은 FBA도 하고 M도 하는데 M으로 받았을 때 거기서 보통 당일날 UPS 출하를 하니까 늦어도 다음날이니까 국내니까 뭐 같은 LA니까 하루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FBM으로 본인이 할 경우에 미국에 온 주문을 내가 빨리빨리 해서 한국에서 발송하겠다. 이러면은 비행기를 태워도 기본 3일은 걸리시겠죠. 그런 건 이제 3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까지 봤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그 국내 온라인 마켓에 있는 제품들을 FBM 방식으로 아마존에 리스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주문이 오면 쿠팡 로켓 구매로 사셔가지고 그 다음날 파세요. 그 다음날 그걸 아마존에 발송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중간에 좀 페널티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감안하셔야 돼요. 네. 현재 윤셀님의 주력 판매 상품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주력은 없어요. 저는 제품이 지금 리스팅한 것만 하면 1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5개 이상, 10개 이상 팔리는 거는 10개 이상 팔리는 게 한 10대여 개 되고 한 5개 전후 광고 아예 안 하는 거 5개 전후도 꽤 되기 때문에 주력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단지 우리가 올렸을 때 몇 개 정도 팔릴지 예측은 해요. 내가 이거 올리면 광고 안 했을 때 한 5개? 광고 하루에 한 10분 하면 한 8개? 그런 제품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주력 제품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네. 보통 주력 상품이라고 하시는 그 제품의 광고 비율은 얼마 측정하셔서 하시고, 예. 두 번째는 아까 화장품 얘기가 나왔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 이 화장품이 미국에도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미국에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품 팔 때. 근데 개인이 팔려고 해도 다시 인정을 또 받아야 되나요? 그 부분은 우선 화장품 먼저 하면은 인증에 아까 제가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조사가 서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FDA 레지스트레이션이고요.
유통업자가 서류를 준비하는 게 FSVR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제조사 협조 없이는 그 식품이 그래요. 식품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식품이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원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조사 협조가 있어야 돼요. 인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조사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제조사 협조가 없으면 안 되고, 대부분은 그 경우에 따라 다른데, 국내에서 매입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현지에서 매입해서 그냥, 뭐 미국 현지에서 매입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딱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화장품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아까 광고 비용. 이거는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계산을 본인이 광고비를 얼마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광고비는 제품 한 개당 권장 금액이 30불이에요. 그러면 45,000원 되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크잖아요. 저 솔직히 그 금액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보통 셀러프롬이나 가도 한 30불에서 30불 이상 쓰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비도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광고도 국내 광고는 키워드 광고랑 카테고리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광고가 키워드 광고, 카테고리 광고, 그 다음에 제품 타겟 광고가 있고, 키워드도 뭐 브로드, 이그젝트, 페이지 한 기본 세팅이 한 8가지 정도 나눠지거든요. 7, 8가지. 근데 그거를 다 돌리려고 하면은 50불도 부족해요, 하루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해서 했을 때는 보통은 초기에 하시면 자동 광고를 저희가 세팅하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광고가 자동 광고가 있고 수동 광고가 있는데, 이 수동 광고 중에 그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자동 광고를 세팅을 하시고, 뭐 하루에 30불까지 솔직히 힘들고요. 저는 한 10불 정도, 10에서 15불 정도 먼저 돌리시라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매입 금액이 있고 아마존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매입 금액이 30%고 아마존 수수료가 35%예요. 65%죠. 그러면 35%가 남잖아요. 35%가 회계상은 내 매출 이익이에요. 그럼 35% 안에서 내가 광고비를 15%를 쓰면은 20%가 영업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데, 그래서 보통 세미나 가면은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목표 A 코스는 30% 언더를 가지고 가세요 하는 게 뭐냐면은, 다 돌려보니까 매출이익 30% 정도는 우리가 광고를 가져가더라. 그런데 저는 권유드리는 게 한 20%. 매출액 대비 20% 정도 광고를 돌리시면은 본인이 세금 다 빼고도 한 20%는 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예. 네네. 또 따로 궁금하신 거. 네네. 네. 예. 이거 드릴까요, 그냥? 예. 그 유튜브에서 그 다이소 상품을 이제 네. FBA로 네. 지금 FBA 김장 하시는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존에 이제 상품이 등록돼 있으면 태깅을 한다거나 네. 그게 가능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없는 상품을 아. 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을 처음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다 찍어서 네. 하시는지 아니면 예. 다이소에 있는 네네. 이미지를 네. 그걸 그냥 나가지고 네네네. 네네. 쓰시는지. 예, 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이 질문, 저도 똑같은 의구심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제조사의 지적재산권하고도 연결된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그런 규정은 충분히 지켜야 되고, 제가 이미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제조사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들을 꽤 많이 활용을 해요. 제조사 홈페이지에 자기들 제품 올려놓은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물어보지 않고 많이 써요. 근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유통이라는 단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게 맞다는 아닌데.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
문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싶다고 하면은 이미지를 내가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를 가장 좋은 거는 새로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시는 건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찍어요. 찍어서 눕기만 따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사진의 편집 툴 중에 좌우를 교차를 시켜요. 그것도 새로운 거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된 경우는 별로 없고요.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은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공산품이나 일반적인 제품들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제조사 이미지 쓰는데 문제가 될 것 같고 아예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고 하면은 본인이 찍으시면 돼요. 찍어서 그냥 보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아까 다이소 그 올릴 때요. 그 브랜드 저희는 이제 브랜드가 많이 없다고 하면 상세 페이지를 못 만든다고 하죠. 아, 그 상세 페이지를 셀리오스는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설명해 부족했는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PL이고 셀리오스는 판매하시는 셀리오스 방식으로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거는 가격만 입력하면 리스팅이 끝납니다. 이미지를 넣거나 텍스트를 넣는 단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셀리오스를 100개 넘게 했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 셀리오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네. 믿겨지지 않는 말인데 사실입니다. 사진이나 그러면 안 찍어도 되나요? 아, 그런 단계가 없다니까요. 그럼 소비자들이 뭘 보고 보면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셀리오스를 물어보신 거죠. 셀리오스는 어떤 셀러가 먼저 리스팅을 올려놔요. 예를 들어서 뭐 불닭소스 유명하잖아요. 올려놓으면은 아마존에 아까 보였던 햇반도 그렇고 불닭소스도 그렇고 우측 하단에 보면 판매하는 셀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쭈루룩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다 최초 리스팅한 셀러 외에는 다 가격만 입력한 거예요. 그냥 가격만 넣으면 돼요. 가격 넣고 재고만 아마존에 넣으면 끝이에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셀리오스 등록이 안 된 상품은 못 올리는 거네요. 셀리오스는 그렇게 하는 거고 셀리오스가 아니라 자사 브랜드로 내 브랜드로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 리스팅을 하는 거죠. 이미지 찍고 타이틀 만들고 텍스트 내는 거죠. 그래서 셀리오스가 되게 쉬운 방식이에요. 셀리오스는 그게 프로그램인가요? 유료 프로그램인가요? 셀리오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마존에 가입하신 다음에 안에서 쓸 수 있는 아마존에 있는 기능입니다. 셀러가 쓸 수 있는 무료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아마존의 판매 방식이 셀리오스란 판매 방식이 있고 이거를 RA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브랜드 등록해서 파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PL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셀리오스는 그냥 클릭 진짜 3번만 클릭하면 끝납니다. 예. 네. 그러면 상품 브랜드 네, 말씀하세요. 입력하라고 하셨을 예. 때 셀리오스 단말이구나. 셀리오스는 상품 브랜드 입력이 없을 겁니다. 아예 그게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만 입력하시면 돼요. 상품 브랜드 등록. 그거는 이제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할 때, 내 브랜드로 판매할 때는 브랜드 입력 칸이 있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 브랜드로 판매한다, 셀리오스가 아니라 내 브랜드로 판매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할 거는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라는 곳에다가 제가 출원을 하면은, 미국 변호사가 출원했습니다라고 번호를 줘요. 그거를 아마존 브랜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때 이제 브랜드 시스템이 열리면서, 리스팅할 때 내 브랜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겨요. 상에 민원 매칭 같은 어떤 네? 질문 포함해서 민원 매칭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이소 걸 팔 때는 어떤 식으로 파셨어요? 셀리오스 한 거예요? 아니 브랜드로 한 거예요? 두 개 다 했어요. 셀리오스도 하고 브랜드 판매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먼저 올린 사람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브랜드로 팔고. 뭐 그거는 네. 근데 두 개 다 해요. 예,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잘 팔리십니까? 저는 특정하게 편중되진 않아요. 브랜드랑 셀리오스. 예,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이게 요즘, 지금 기준으로는 셀리오스를 좀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판매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셀리오스를 하다 보니까 매입해야 되는 품목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투입 대비 시간의 효율성이 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네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전략이 셀리오스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해서 추가로 이제 브랜드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브랜드 등록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건지. 네, 일단 상관은 없고요. 말씀하신 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방식이었고요. 예, 뭐 브랜드 등록을 안 해도 셀리오스 리스팅 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고,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FDM으로 네. 그 지금 설명 들은 것 중에서 LA 쪽에 창고가 있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은 이제 납품한 게 한 2, 3일 이내도 이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그 국내에서 한국에서 이제 뭐 우체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배송사 통해서 보냈을 때는 기본 한 5일은 아무리 못해도 입고 완료 잡힌 다음부터는 그 정도는 걸려요.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러 센터에서 10에서 20일까지로 잡았는데 지금 또 매번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아마존 규정이. 그래서 지금은 한 5일, 맥시멈 지금 4에서 5일인데 그 사이에 고객이 그냥 나 못 기다리겠다 그냥 취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폐기 처리로 하시는 건지 물론 LA여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네. 그 FBM이죠. 네. 예. 그 요즘은 그런 경험을 저도 처음에는 했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환경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행기로 항공으로 운송을 하면 저는 초기에는 특정 운송사를 제가 꼭 좋다고 하는 건 아닌데 삼성 첼로를 많이 썼거든요. 삼성 SDS에서 하는 운송 서비스가 삼성 첼로예요. 아마존 공식 파트너사인데 항공을 그걸 쓰면은 제가 아침에 그쪽 물류 입고지로 택배를 보내면은 그 다음날 택배지에 이거 월요일날 택배를 발송하면 화요일날 그쪽 국내 집하지에 들어가면은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면은 화요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에 들어가는 게 그날 밤에 들어가서 통관에 하루 정도 하면은 아마존에 또 고객한테 들어가는 게 목요일쯤 되더라고요. 4일 걸렸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저는 특정 운송사를 제가 뭐 칭찬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낸다는 전제하에 미국 고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목요일 4일 정도면은 FBM으로 떨어져요. 근데 요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 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만약에 나오면 솔직히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쿠팡도 그렇잖아요. 방법은 없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FBM은 제가 그렇게 발송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본인이 너무 피곤해요. 진짜 피곤합니다. 네. 그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지금 다른 동남아 쪽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좀 하고 있거든요. 다른 플랫폼으로. 네. 그 게임 프로젝트 생존만 질문을 했었는데 네. 정관장이나 메닐이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메이저 브랜드잖아요. 예. 이게 유통으로 제 브랜드를 팔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실제로 팔면은 거기에서 미국 현지 이제 지사가 심팬이 되면 거기 클레임을 걸어서 팔지 말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문 변리사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질문 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으로 팔 때. 저만의 유통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유통 브랜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데 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쪽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되게 좀 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규제인지 모르겠는데 기본 개념상으로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앞으로 아마존 세팅하는데 어떤 영향을 저도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요. 그 질문을 다른 분도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가를 100%라고 했을 때 매입 가격이 한 35%, 30% 정도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관세로 만약에 20%가 증가가 됐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전체 판매가에서 매입가가 30%이기 때문에 20% 증가되면 판매가 대비 6%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불짜리 제품을 팔면 매입가가 30불이었는데 36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뉴스에서 떠드는 거, 뉴스에서 막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심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뉴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긴 해요. 그거는 주로 이제 제조사 쪽에서는 그걸 핑계로 유통사들이 매입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타격이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토요일인데, 요번 주에 이제 아실진 모르겠지만은 관세 얘기가 항상 시끄러우니까 이런 게 터지면은 그 지자체에서 관세 지원 프로그램을 돌려요. 근데 조금 길게 얘기해 주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FTA 협정상 관세를 지원해주면 불법이에요. 국제법상. 그거는 불가능하고 대신 수출 기업에 다른 것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커지는 쪽이 지금 현재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매입가 30% 말씀하셨는데 네. 30%가 넘어지는 제품이 그럼 소싱하면 안 되는 안 될 건 없습니다. 단 1%가 남아도 이익이 되면 합니다. 근데 단지 우선순위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매입가 30%였을 때 마진이 20%고 부가세 10%에서 총 30%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판매가가 100이면 매입가가 30%고 아마존에 나가는 플랫폼 수수료를 좀 높게 봐서 35%. 그러면은 나머지 35%가 매출 이익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광고비를 한 20% 쓰면은 15%가 남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들어가지 않은 게 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들어올 거고,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 아마 보통은 저를 포함한 옆에 셀러분들 보시면은 한 1년 이상 하시면 한 법인세 납부까지 보면은 한 25% 정도 남으시더라고요. 법인세 신고까지 하잖아요. 그럼 15%? 법인세 신고까지 하면은 한 15% 남아요. 법인으로 하면 유리한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일반 과세자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네. 예. 유튜브 하면서 예.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이제 크게 아니면 해외 전용한 인력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거를 소개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미국 쪽은 피버스거든요. FIVERR fiver.com입니다. FIVERR. 다른 사이트도 뭐 좋은 게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크몬과 같은 건데 거기에서 검색어로 이제 아마존 치시면은 쫙 나옵니다. 아마존 디자인 하시면은 쫙 나오는데 거기 리뷰수 많은 거,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보시면 딱 진짜 나옵니다. 거기서 동남아 쪽에 파키스탄이나 이쪽에는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 7개 만드는데 한 40불? 그 정도 수 있습니다. 비싼 데가 50불. 한 8만 원이죠. 그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지난주도 제작 의뢰를 했는데 한 120불? 그러니까 동영상, 120불이 아니라 2개에 120불 줬으니까. 그 기본 이미지 7장 하는 거는 뭐 한 40불.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1 플러스 콘텐츠까지 해도 뭐 국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퀄리티는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만족스럽구나. 그분들은 아마존에 특화되어 있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국내 크몽 디자이너들하고는 달라요.
손뜨잖아요. 예. 디자인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이게 제가 크몽이나 국내 디자인을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국내에서 하실 때는 그게 좋은데, 조금 디테일한데,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마존에 판매되는 제품을 볼 때 보는 색감과 디자인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도 보는 게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어떤 디자인을 볼 때는 어떤 사물이든 간에 디자인이 컬러가 밝은 색, 어두운 색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볼 때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아마존의 디자인을 보시면 대부분이 무채색 계열에 가까워요. 그레이 톤. 그거는 일본이 디자인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보는 디자인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화려하게 막 디자인하면은 일본인들은 저 뭐지? 라고 해요. 약간 이상하다. 근데 북미도 그래요. 미국 쪽도 우리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놓으면은 잘했다고는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제가 가격도 저렴하고 하는 그런 해외 쪽의 사이트들을 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도 할 말이 많긴 한데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정도면. 브랜드 방식으로 하시는 거는 네. 어쨌든 제가 신규 브랜드고 리뷰를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 리뷰가 쿠팡처럼 뭐 가리뷰 이런 개념이 있나요? 일단 지인을 통한 리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더라고요.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닌데 리스팅한 다음에 와이프한테 너 이거 사가지고 미국 배송대행으로 나한테 보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 걸립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걸려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리스팅을 하시면은 그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VINE. 이게 유료 리뷰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200불에 30개까지인가가 나와요, 리뷰가. 그러면은 내가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첫 번째 누가 리뷰를 딱 다는 순간 결제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수 고객들, 리뷰를 잘 써주는 고객들한테 내 제품을 이렇게 자꾸 아마존에 뿌려줘요. 리뷰 써라. 그러면은 그거를 무료로 제품을 발송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리뷰를 쓰도록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리뷰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식품 먹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인 신청하면 하루에 한 30개가 나와요. 그럼 리뷰가 올라오는 속도가 그냥 틀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0개 팔리면은 리뷰가 하나 올라온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바인 하면은 뭐 10개 하나 정도 올라요. 한 2달이면 리뷰 20개 달아요. 그러니까 없이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없이도 하는데, 리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네. 궁금한 게 대충 해결이 되셨을지. 그 정도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아까 이메일도 써놨는데, 그리고 녹화되는 건 아니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할 것도 있나? 근데 불법이 아니야. 그럼 녹화 제 또래 동료나 직장생활 저랑 10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도 최근에 이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아마존 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하실 분들이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랑도 하고 혼자서도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리셀 이코치님도 잘하시고 다른 분도 잘하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만 원 벌려면은 한 2억 원 정도 매입을 해서 3% 수익 내면 이제 될까 말까 하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판매는 100만 원 벌려면은 한 100만 원 정도 투여하시면 돼요. 그냥 개념상으로. 그런 면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기회의 문턱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본인이 아시겠지만은 잘 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공부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자금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데드라인 두시고,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투여해서 본인이 결과를 내서, 이게 내가 확신이 된다. 이익률이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매출이익으로 한 30%,
이상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자본 투여를 더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